정부의 쌀값 폭락 대응을 놓고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부와 신안군 의회가 공동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완도와 해남, 강진군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북부 청소년 100원 버스가 시행됐습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전남 10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목포 MBC는 오늘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과 국정감사장에서 지역에 어떤 이슈가 언급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쌀값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은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단발성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 사태가 빚어지자 정부가 45만 톤 시장 격리를 발표하는 등 성난 농심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까지 포함하면 90만 톤. 당장 끝없는 폭락이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국정감사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대신해 남는 쌀을 자체 수매한 전국 농협들이 떠하는 추정 손실만 2,700억 원. 서삼석 의원은 뒤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폭락을 부추긴 만큼 농협 손실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동 직불금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장치가 사라졌다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직접 지원 대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국내에 인용하여 농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차원에서 생산비 보장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합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10%가 넘는 의무 수입쌀을 해외 원조로 돌려서 국내 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추진한 벼 재배 면적 감소 또한 정부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림부가 올해 3만 2천 헥타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4,500여 헥타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2만 헥타르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부 국감장에서는 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정쟁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 특정 지역에 대한 국비 편중 등을 지적하며 지역 화폐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소상공인은 지역 화폐 발행액이 연 20-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전액 삭감과 무용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와 신안군 의회가 목포시와 신안군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 합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 의회와 신안군 의회는 오늘 신안군 의회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치 운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최근 목포시청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완도군과 해남군, 강진군은 오늘 강진군청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건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유치를 위한 상호 간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완도, 해남, 강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해양수산 유물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박물관 건립지가 확정되면
각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해양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목포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행하는 공약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 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빗속에서도 학생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100원만 내면 버스를 탈 수 있어 그만큼 용돈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부담이 적어지고 확실히 일주일에 탈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점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버스비가 싸져가지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닐 필요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목포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중고등학생이 1,200원, 초등학생 750원, 좌석버스 요금은 2,100원이었지만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모두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요금은 이용 실적에 따라 목포시가 지원합니다. 100원 버스는 학생 양육가정의 교통비 경감은 물론 아동 청소년 교통복지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통권과 학습권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님들의 교통비 완화를 줄이려고 목포시 초중고등학생은 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시내버스 이용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100원 버스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과 고흥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벌써 전남 10개 시군까지 늘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100원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100원 요금제. 3년 전 광양과 고흥에서 시작된 뒤 여수와 영암, 진도로 확대됐고 이달부터 목포와 신안, 보성에서도 도입했습니다. 전남 10개 시군이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 등에게 무료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은 인근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목포와 암태를 오가는 버스 노선에도 1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2개 노선이 민간업체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받아왔었는데요. 그 2개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100원 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모항군은 그동안 농어촌 버스 등에만 적용했던 100원 요금을 최근 좌석버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1,200원이면 12번을 탈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스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이용할 때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무안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도 버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 특성도 있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 교통비 부담도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광양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이후 1년 만에 이용객이 22만 명 늘어났고 순천에서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집중됐던 대중교통 정책이 청소년을 위한 보편복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제10회 전라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깨끗한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수산업을 주제로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의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짊어질 수산업 경영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어업인과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취업 방류와 우수 수산 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화합하는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행사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상인 800여 명이 참여해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많이 보내자는 비전을 손도장 퍼포먼스로 보여줬고 체육대회와 경연, 축하 공연, 전통시장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목포 MBC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과
국감장에서 지역에 어떤 이슈가 언급됐는지 등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날 국정감사 이모저모를 정지원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사 대신 진료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1,847명 가운데 17%인 313명이 전남 지역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율이 1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광주는 158개 시설 가운데 11개소, 전남은 183개 시설 가운데 단 3개소만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광주는 6.96%, 전남은 1.64%에 그쳤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남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회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선거법 위반 행위는 192건으로 227건의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검찰 고발 사건으로는 전남이 4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지역 주유소에서 부적합 품질의 석유가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94건의 품질 부적합 석유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 적발된 전남의 주유소도 40곳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황성환 전라남도 부교육감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황 부교육감은 부산 출신으로 교육부 예산 담당관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시기와 수위 결정만 남은 목포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목포시에 비상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목포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인건비로 지불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현장에 투입될 공무원들의 처우와 행정 공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앞두고 광양과 여수, 순천 등 6개 시군과 여순사건 유족회가 국가 지원 확대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함께 합동 추념식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야 대표 등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동 추념식은 오는 19일 광양 중동 광양 시민광장에서 열리며 유족의 애환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평 축협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산 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평 축협은 가축 사료를 소화가 용이하도록 생산해 메탄가스와 질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사료 원료 전처리 시설과 사료 제조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첫 정례 조회에서 세계를 웅비하는 전남 비전을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